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전과 감동의 은빛 레이스 뚜르드 코리아 2019 5일간의 레이스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도움 말씀 해주실 이경훈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뚜르드 코리아 사이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관심을 갖고 누구나 시청을 할 그런 대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이클연맹 UCI 산하 2.1 등급의 대회로서 동아시아에서 또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뚜르드 코리아는 이 대한민국의 멋진 풍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전국 방방곳곳을 달리면서 사이클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대회인지 대회 소개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펼쳐졌는데요. 군산을 시작으로 천안 독립기념관, 영주, 삼척, 고성을 거쳐서 서울에서 펼쳐지는 레이스 코스입니다. 네, 경주 거리는 600km가 되겠고요. 또 참가 선수단은 11개국의 19개 팀이 선수가 110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총 상금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경주 규정, 간단한 규정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건 지금 옐로우 저지잖아요. 구간의 개인 기록을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선수가 옐로우 저지를 입게 됩니다. 네, 스프린트 구간이 있어서 스프린트 구간 종료 후에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선수에게 블루 저지가 수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산악 구간이 있는데요. 각 구간 경주 종료 후에 상한악 구간에서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선수에게 레드 폴카닷 저지가 수여가 됩니다. 자, 뚜르드 코리아 2019 출전 선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들, 어떤 팀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2.1 등급의 대회로서 3개의 프로컨티넨탈 팀이 초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 네리소 톨리, 그리고 니포 비니판티니 이런 팀들 위주로 보되 또 이번 뚜르드 코리아에는 많은 스프린트 예상되는 만큼 각 팀의 스프린터들이 어떻게 활약하는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체 코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군산을 거쳐서 스테이지 2는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갑니다. 단양까지 가고요. 3라운드에서는 삼척으로 이동을 합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고성으로 갔다가 마지막 스테이지 5에서는 서울을 순환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날 스테이지 1 경기 시작을 앞둔 경기장의 분위기인데요. 이때는 선수들이 긴장함 속에서도 또 굉장히 흥분된 상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첫 스테이지인 만큼 이 스테이지에서 이제 첫날부터 잘해야 마지막까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선수들 상당한 긴장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1라운드이기 때문에 눈치 싸움도 굉장히 심하지만 그래도 이 기선을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지 1의 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순환을 하는 코스죠. 저수지를 한 바퀴 삥 도는 코스인데요. 총 10바퀴를 돌게 되겠죠? 네, 10바퀴를 순환하게 되는데 세 번째 바퀴와 7번째 바퀴에 포인트가 또 걸려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서울 빼놓고는 이렇게 순환 코스를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코스 같은 경우는 답사를 통해서 많이 십시를 하고 있습니다. 팀에 이제 스프린트 선수가 있어요, 팀마다. 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플레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출전 전에 자신의 등번호에 사인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1라운드에서 권순영 선수의 인터뷰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도 작년만큼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레드 폴카닷 저지보다는 옐로우 저지의 개인 종합 1등에 더 목표를 두고 달릴 예정입니다. 오늘 컨디션은 좋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징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출발을 하겠는데요. 군산에서 이렇게 큰 축제가 열리는 거는 또 지역에서의 또 다른 의미 있는 행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순환 코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같은 코스를 반복해서 돌기 때문에 관람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퍼레이드 구간을 통과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날씨는 굉장히 좋고 기온은 20도, 바람은 1m/s의 습도는 77%. 레이스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씨인 그렇죠. 거죠? 시합 뛰기에는 아주 최적의 날씨입니다. 네.
조금 전에 권순영 선수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산하광 우승을 한 선수가 이제는 옐로우 저지를 노리겠다. 각 대회마다 목표를 두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권순영 선수가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이제 산하광 저지를 입었는데 그런 뛰어난 오르막 실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옐로우 저지까지 도전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나타낸 것이죠. 네. 지금 선수들이 지금 선수가 레이스 지금 코스를 벗어난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첫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업다운이 조금 있는 데다가 좀 위험한 코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어택을 시도한 선수가 코너 라인을 잘못 잡으면서 코스를 이탈하게 됐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선수들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순환 코스가 어려운 거겠죠? 네, 아무래도 또 큰 오르막이 없었고요. 길도 좁고 코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약간은 위험한 코스로 분류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가 위험할수록 선수들은 앞쪽에 몰려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욱더 오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네, 지금 몇몇 선수가 어택을 시도를 했는데 펠로톤에 있던 선수들이 뛰쳐나가면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선수들은 어떻게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인가요? 아무래도 각 팀의 전략을 위해서 어택을 시도하는 것인데 각 팀은 오늘 이 첫 스테이지가 스프린트로 끝날 것임을 거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택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른 스프린터 팀들을 압박하고 우리 팀을 좀 더 쉬는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네, 벌써 이제 3바퀴째를 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네. 사이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펑크가 나서 바퀴를 지금 교체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건우 선수군요. 네, 코스가 굉장히 좁고 또 중앙에 캐치아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등이 박혀 있는 경우도 많았고 또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서 많은 펑크가 있었습니다. 정말 미케닉이 굉장히 빠르게 달려와서 네. 순식간에 처리를 해주는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코너들 선수들 하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앞쪽에서 본인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탄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3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데요. 이 3번째는 스프린트 구간이 있잖아요. 네, 중간 스프린트 구간에서는 이 포인트뿐만 아니라 보너스 타임도 주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각 팀의 스프린터들 트렌간의 유세프 리기기 가장 먼저 스프린트 구간을 통과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드윈 아빌라 그리고 우쿄의 레이먼 크레더가 각각 3초, 2초, 1초씩 획득 그리고 스프린트 포인트도 획득했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레이스 중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스프린트 구간 어떤 구간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각 시간을 합산해서 결과를 내는 종합순위 옐로우 저지뿐만 아니라 스테이지에서 피니시 라인 그리고 중간 스프린트 포인트가 주어지는 포인트 저지 싸움이 있는데 보통은 스프린터들이 이 포인트 저지를 노리게 됩니다. 이것을 위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순환 코스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를 돌고 있고요. 중간중간 방지턱을 넘으면서 선수들이 속도가 조금씩 죽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이클 레이스에서는 초반부에 어택이 시작되면서 브레이크어웨이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스가 워낙 짧고 또 위험한 그런 서킷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앞선 브레이크어웨이 그룹을 허용하지 않고 최대한 한 뭉치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코스가 좁고 그리고 업다운이 많고 순환 코스이다 보면 낙차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자칫하면 선두 그룹을 그대로 내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각 팀이 최대한 좀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나무숲 사이로 선수들이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뜨거워도 나무숲을 지나면은 그래도 좀 시원하게 네. 레이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지만 또 이런 울창한 나무들로 인해서 코너가 이제 다음 코너가 보이지 않는 그런 블라인드 코너들이 많아서 선수들에게는 약간 까다로운 그런 시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순환 코스였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코스를 체득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7바퀴째를 돌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이제 7바퀴째에는 스프린트 구간이 하나가 더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면서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스프린트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니시 라인에서도 보너스 타임 10초 주어지고 중간 스프린트에서 최대 3초, 6초씩 어떻게 보면은 모두 같은 시간으로 피니시하더라도 16초를 앞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각 팀이 이 중간 스프린트도 굉장히 유의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하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선수들은 지금
이를 악물고 달리고 있고 또 스프린트 구간에서는 스피드를 최고로 끌어올려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LX 사이클링의 박상원 선수가 리드아웃을 받아서 팀원의 도움을 받아서 앞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에드윈 아빌라가 두 번째 스프린트 포인트 가장 먼저 넘고 그 뒤를 이어서 LX의 박상원 그리고 유세프 레기기가 다시 한번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네, 첫 번째 스프린트 구간과는 또 다른 선수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포인트를 얻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선수들이 또 순위로 올라가는 거는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피니시 라인이 점점 다가왔기 때문에 중간 스프린트에서 힘을 빼기보다는 마지막 피니시 스프린트를 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선수가 많았고요. 지금 이제 피니시로 다가올수록 스테이지 우승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이 비노 아스타나 모터스의 니키틴 마트피 선수가 어택을 시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내리막길에서는 시속 100km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그 평지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속 50km 혹은 60km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또 코너도 많고 굉장히 위험한 데인데다가 그 지금 페이스가 들쭉날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시속 몇 킬로미터로 계속 달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체감적으로 선수들이 느끼는 그 속도는 더더욱 빨랐을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바퀴 10바퀴째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한 선수가 앞에서 이끌고 있고요. 그 뒤에 펠로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니키틴 마트피 선수가 최대 20초가량을 벌려내면서 이 첫 스테이지 유일한 선두 그룹으로서 활약을 했지만 결국에는 스프린트로 끝나는 것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이 각 팀의 스프린터들 도움 선수를 이용해서 이 마트피를 지금 방금 3km를 남겨놓고 잡아냈고요. 이제 각 팀이 트레인을 형성해서 최대한 앞쪽에 우리 스프린터들을 배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1km 남았는데요. 선수들이 끝까지 힘을 내서 각 팀의 대표 스프린트 선수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팀 브리즈레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도 리드아웃을 펼치는데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 이 선수 지금 에드윈 아빌라를 리드아웃하다가 약간 그룹이 끊어지면서 홀로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00m 남은 지금 마지막 코너입니다. 네, 이제 직진 결승점을 향해서 선수들이 끝까지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빠른 속도로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할지 끝까지 스프린트 선수들끼리의 대결입니다. 네, 유세프 레기가 먼저 스프린트를 시작했지만 막판에 팀 우케 레이먼 크레더가 이 레기기를 제치면서 첫 번째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레이먼드 크레더 선수가 환호를 하면서 결승점을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스테이지 첫 번째 우승자 레이먼드 크레더 선수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had to stay in front all day because it was a short lap, so if you're in the back it cost a lot of energy. In the final the team did a great job to keep me in front and had a great position out of the last corner and yeah, it feels great to finish it off. The great teamwork. 자, 스테이지 1이 끝난 개인 종합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먼드 크레더가 1위였고요. 유세프 리기기, 아빌라 에드원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린트 구간 종합 순위는 162번의 유세프 리기기, 그리고 아빌라 에드윈, 레이먼드 크레더가 3위였습니다. 그리고 영라이더 종합 순위는 블레이크 퀵, 모네로 마르케티, 코빈 스트롱이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지 두 번째 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천안 독립기념관을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출발을 하게 된 아주 의미 있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에 이어서 네리 서톨리의 팀원들 그리고 팀 브리즈레인 각 팀의 선수들 지금 출발에 앞서서 굉장히 뭐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약간은 긴장된 듯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민경호 선수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합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산악 구간이 그렇게 큰 구간은 없는데 자잘자잘한 고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칫 방심하면은 10초, 20초는 금방 잃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코스가 너무 난코스라 가지고 메달의 목적보다는 오늘을 위해서 다리 푸는 거로 사실 시합을 했어요. 또 위험도 하고 또 선수 하나가 낙차되고 안전하게 완주한 거로 만족해요. 어제는 열심히 따라가고 라스트 치는데 목적이 있어요. 화평우쳐! 화이팅!
자, 스테이지 두 번째 코스 난이도, 코스 고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을 출발을 해서 스프린트 구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산악 구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까지 가게 되는 코스죠. 네, 아무래도 첫 산악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투르드 코리아의 첫 산악왕저지가 이날 결정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선수들이 출발을 했는데요. 시작부터 달려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함께 좀 웜업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중립 네. 구간이라고 나오는데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그 출발지를 지나게 되면 또 시내를 어느 정도 시내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선수들이 본인의 뭐 기재를 체크하거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또 안전하게 시내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레이스가 중립으로 이제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시작과 함께 또 어택을 바로 시도하는 선수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어택을 시도한 선수는 그 일본의 내셔널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네. 이 6월 달에 내셔널 챔피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야마모토 겐키 선수가 항상 그 초반부부터 어택을 펼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교차로를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네, 이 선수는 지금 기재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C포스트랑 이제 안장에 문제가 생겨서 달리는 와중에 이제 정비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박상훈 선수가 가장 앞자리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6초 정도 뒤진 구간에서 펠로톤이 지금 그렇죠. 무리를 이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그 브레이크웨이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택이 이어졌지만 다른 선수들이 모두 어택에 나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오히려 펠로톤이 자꾸 이 추가적인 어택을 추격해내면서 뭐 제대로 된 선두 그룹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 결과 계속해서 빠른 페이스로 경기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오히려 굉장히 고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날씨는 온도가 23도고요. 습도는 65%.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습도가 낮아진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공격을 통해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뭐 정우호 선수라든지 김유로 선수라든지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많이 포함된 선두 그룹이 메인 그룹과 1분 14초를 벌린 모습입니다. 네. 이 메인 그룹과 시간을 어느 정도 벌어내면은 이제 또 다른 선두 그룹으로서 이제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메인 그룹은 이제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다가 이제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인 만큼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리면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갖습니다. 네. 반대로 선두 그룹은 이제 시간을 벌어내면서 그 앞쪽에서 스테이지 우승을 원하는 선수들도 있고 혹은 산악왕 저지를 노리는 그런 선수들도 있겠는데 이렇게 시간을 벌어내면서 마지막 스테이지 우승 그리고 혹은 옐로우 저지까지 노리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힘을 아낀 펠로톤이 후반부에는 결국엔 다시 잡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한 선수가 계속해서 물통을 팀카에 건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선수는 또 팀에서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인 거죠? 그렇죠. 이제 팀카에서 보급을 받아서 물통을 받아들고 그 등을 정우호 선수 이렇게 지금 이 선수는 브레이크웨이 선두 그룹에서 이제 보급을 받는 상황인데 메인 그룹에서는 각 팀의 보급을 담당한 선수가 뒤로 내려가서 팀카에서 수많은 물통과 뭐 먹을 것들을 가져간 후에 이제 펠로톤으로 돌아와서 각 팀의 우리 팀의 팀원들에게 계속해서 물통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그만큼 또 체력도 좋은 선수들이 저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평곡 사거리를 지나서 선수들이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메인 그룹을 펠로톤이라고 보면 되고 공격, 어택을 시도한 선수들끼리 모인 그룹이 바로 브레이크 어웨이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지금 펠로톤에서는 팀 우켜가 그 선두를 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는 레이먼 크레더를 위해서 네. 지금 크레더가 너무 선두 그룹과 시간이 벌어져서 옐로우 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팀 우켜에서 나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느 정도 시간 차이만 유지해 준다면 후반부에는 그날의 스프린트 혹은 뭐 스테이지 우승을 원하는 팀들이 앞장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시간 차이를 줄일 수 있을 만큼만 유지해 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이번 레이스의 스프린트 구간을 선수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7명의 선수가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가 포인트를 얻을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지금 이 경합이 사실 있는 듯 하다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LX의 김유로 선수가 가장 먼저 통과를 했고요. 네. 이제 그 후로 뭐 권수령 선수 그리고 홍콩의 허브로 선수가 통과를 했는데 이 선수는 사실 스프린트 포인트를 노린 선수들이 아닙니다. 각 팀의 스프린터들 혹은 뭐
펠로톤에 남아있는 스카이블루 저지를 입은 유세프 레기기 이런 선수들이 포인트를 원하는 그런 선수들인데 지금 김유로 선수라든지 권수영 선수는 이곳에서 보너스 타임을 획득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얻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작전상 옐로우 저지를 받은 선수가 보너스 포인트를 얻지 못하도록 다른 팀들에서 이 스프린트 구간을 노리는 경우들도 있겠군요. 네, 이런 포인트라든지 보너스 타임이 있는 곳에서 그 위험한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다른 팀을 이용해서 포인트나 이 보너스 타임을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메인 그룹은 아무래도 이 스프린트 포인트 이제 모든 포인트가 앞선 브레이커웨이 그룹에게 흡수된 만큼 큰 이슈 없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제 거리가 161km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선수들에게 보급 구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탄산음료도 있고요, 네. 물도 있고 음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자전거 경기를 하면서 점심을 먹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각 팀이 이제 보급 주머니에 물이라든지 탄산음료라든지 바나나 등의 과일 혹은 먹을 것들 보급식들을 넣어서 이렇게 선수들에게 보급하게 됩니다. 공급하게 되면 선수들은 달리는 와중에 이 보급 주머니를 각 팀의 스태프에게 낚아채면서 달리면서 이것들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급 구간에서 이 보급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도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각 팀의 스태프가 2~3명이 이제 서서 그 혹시나 못 받은 선수들 위해서 뒤쪽에서도 받을 수 있게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보시듯이 선두 그룹은 선수들이 적기 때문에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네. 펠로톤에 이렇게 1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뒤엉켜서 그 보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소리도 많이 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급을 잘 받아야지 또 가장 어려운 경사도와 거리가 높은 이 산악 구간을 잘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선수들이 지금 산악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월악산 국립공원이 보였습니다. 네, 선두의 7명의 선수들 지금 산악 구간에 진입하면서 펠로톤과 시간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작년 산악왕을 차지했던 권수령 선수가 상당히 속도를 올리면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산악왕 저지를 노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첫 번째 산악왕 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여기에서 산악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50m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지금 3명의 선수가 눈에 띄고요. 결국에는 권순영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권수영 선수와 함께 팀 일루미네이트의 그 캐머런 파이퍼 그리고 서울시청의 정호 선수가 이 첫 번째 산악 구간을 넘으면서 권수영 선수가 이번 산악 구간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날 스테이지 끝나고 산악왕 저지를 입게 되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점점 낮 시간으로 가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9도까지 올라가게 됐고 그만큼 선수들이 이 수분이라든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서로 사인을 많이 주고받는 그렇죠. 모습이네요. 지금 그 펠로톤 후미에서 손을 드는 선수들은 심판에게 그 각 팀의 팀카들에게 무전을 쳐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손을 들게 되면 어떤 선수, 어떤 팀에게 보급 요청 이렇게 심판이 대신 레이스 라디오를 쳐주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모든 팀이 한꺼번에 보급을 할 수 없는 만큼 차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네. 이 레이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작전과 다양한 전술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사이클을 알고 보면 볼수록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 네. 약간 복잡한 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사이클 경기라는 게 이렇게 단시간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약간의 여유를 갖고 보시면 충분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 처음 보는 분이라면 어떤 포인트를 갖고 보는 게 제일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선두 그룹에 어떤 팀이 나서는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선두에 이 브레이커웨이에 어떤 선수들이 나가고 어떤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캐머런 파이퍼가 달리고 있고 또 어떤 팀에서 선수를 내보내냐에 따라서 그 팀이 이날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또 펠로톤에서 어떤 팀이 이 선수를 추격해 나가는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팀 우켜가 하루 종일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펠로톤에서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팀 우켜뿐만 아니라 니포 비니판티니도 이 추격에 힘을 도와주고 있죠. 이런 팀들이 지금 이 선두 그룹을 모두 흡수하고 스프린트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선두에서는 니키틴 마트피와 정호 선수가 마지막으로 남아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달리고 있지만 지금 뒤에 펠로톤이 스프린트를 위해서 맹추격을 하고 있는 만큼
뭐 이 두 선수에게는 기회가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선수들끼리 서로 물도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레이싱을 하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팀은 다르지만 지금 당장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이 선두에 달리고 있는 정호 선수와 니키티 마트비 선수는 어떻게든 끝까지 함께 달리는 것이 함께 생존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네. 지금 이제 펠로톤에게 20km를 남기고 따라잡히는데 펠로톤에서 추격하고 있던 팀 우키오와 함께 또 니포 비니판티니는 두 팀 모두 스프린트를 노리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펠로톤에 흡수가 된 이후에 또 다른 선수들이 다시 어택을 나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6km가량을 남겨놓고 이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 에드윈 아빌라 선수가 독주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사실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의 스프린터로서 이날의 스프린트 피니시 마지막에 가속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던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허를 찌르는 그런 어택으로서 다른 스프린터들을 긴장시켰는데 하지만 마지막 300m가 약간의 오르막으로 구성되면서 막판에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앞서 나가겠다고 뛰쳐나갔는데 다시 그렇죠. 흡수가 되면은 네, 순식간에 따라잡히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네, 막판에 약간의 오르막 피니시. 하지만 팀 일루미네이트의 마틴 라스가 스프린트를 먼저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것을 유지하면서 지금 가장 먼저 앞서고 있고요. 그 옆으로 스카이블루 저지의 유세프 레기기가 마지막까지 뛰쳐나오지만 결국엔 마틴 라스를 제치지 못하면서 스테이지 우승 팀 일루미네이트의 마틴 라스가 차지합니다. 네, 스테이지 두 번째 우승자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quite hard up and down, and from the profile we didn't expect it so hard, but in the final we managed this everything, and the guys did excellent job for me. Yeah, big respect to my guys, and thank you for believing me. 네, 두 번째 스테이지의 개인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드는 마틴 라스가 1위였고요. 유세프 리기기, 코빈 스트롱, 이 선수들이 1, 2, 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를 합친 종합 순위를 살펴보면요. 유세프 리기기 선수가 이제 다음 레이스에서 옐로우 저지를 입고 달리게 되겠고요. 네, 레기기 선수 같은 경우는 마지막 피니시에서 마틴 라스와 경합하면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보너스 타임을 획득하면서 옐로우 저지를 입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린트 구간 종합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세프 리기기 선수가 35포인트로 1위, 레이먼드 크레데르가 28포인트, 그리고 코빈 스트롱이 23포인트를 얻고 있습니다. 산악 구간, 첫 번째 산악 구간이 있었죠. 권순영 선수가 6포인트를 얻게 됐고요. 카메론 파이퍼가 4포인트, 정우호 선수가 2포인트로 1, 2, 3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자,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긴 코스가 되겠는데요. 스테이지 세 번째 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양을 출발을 해서 삼척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산악 구간과 하나의 스프린트 구간, 그리고 보급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178.3km를 달리게 되겠죠. 네, 지금 세 번째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많은 팀들이 주목했던 그런 스테이지인데 네. 이제 태백 산맥을 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해안가로 접어들기 전에 오르막 직후 내리막이 이어지면은 선수들이 또 오르막에서 벌어진 선수들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날 같은 경우는 3등급 오르막을 넘은 후에 계속해서 업다운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로 내려가는 긴 내리막이 이어진 만큼 오르막에서 뒤처진 선수들은 쉽게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종합 우승을 노린다면 이번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전들이 수행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에 비해서 온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진 기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약간 산악지대에서 출발하면서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는 아주 시원한 온도를 즐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만큼 코스도 길고 또 어렵기 때문에 체력 안배와 작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터널을 통과하면서 선수들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선수들이 지금 조금 눈치를 보면서 앞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날 같은 경우는 산악 구간이 너무 명백하게 있었기 때문에 산악왕 포인트를 노리는 선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에서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펠로톤 입장에서는 특히나 옐로 저지를 입고 있는 유세프 레기기의 트랭가노 팀이 모든 팀의 어택을 계속해서 차단하면서 높은 페이스가 아주 산악왕 구간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바람이 1m/s라고 하는데 이 사이클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걸까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바람이 중력과 함께 오르막과 함께 바람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이런 레이스에서는 선수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은 바로 바람 저항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앞에 있는 선수들은 바람을 직격으로 맞기 때문에 아주 큰 힘을 들여야 되는 반면에 이 펠로톤이라고 부르는 대집단 안쪽에 있으면 정말 페달을 굴리지 않고도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는 근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단양의 아름다움이네요. 네. 너무나 멋있습니다. 선수들은 근데 저게 보이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앞 선수들만의 이 앞 선수를 따라가는 것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좀 아쉽네요. 네, 지금 어택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순위 변화가 있고 또 거리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하는데 생각보다는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쉽게 또 따라잡히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오르막에 약간 경사도에 진입한 그런 선두그룹의 모습인데 지금 각 선수들 그룹마다 서로 보이진 않지만 선수들이 워낙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 차이는 뭐 몇 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선수들이 산악 구간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오르막 구간에서 가장 높은 구간까지 선수들이 올라가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선수에게 포인트가 주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지금 선두그룹에서는 이 미첼튼 바이크 익스체인지의 제임스 오람 선수를 필두로 이제 달리고 있는데 지금 바로 뒤에는 일본 내셔널 챔피언인 야마모토 겐키가 바짝 따라붙어 있습니다. 케이스포 선수, 지금 김국현 선수가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산화광 저지를 향해서 제임스 오람 선수가 달리고 있는 반면에 펠로톤에서는 역시나 옐로 저지를 입고 있는 트렌가누 팀이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코스는 확실히 선수들 간의 이런 변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매 스테이지마다 활약한 선수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펠로톤에서도 추가적인 어택이 형성돼서 앞서 달리던 김국현 선수를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지만 펠로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제임스 오람 선수가 가장 먼저 산화광 포인트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그 뒤로 바로 뒤로 펠로톤의 선수들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이 선수들은 산화광을 목표로 달리는 선수들인 거죠? 그렇죠. 제임스 오람 선수가 가장 먼저 넘고 펠로톤에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추격해온 최영민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눈에 잘 안 보여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산화광 구간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첫 번째 산악 구간인 어평제를 넘어서 약간의 내리막을 지나친 후에 업다운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오르막에 이제 강한 선수들이 나름의 또 다른 브레이커웨이 그룹을 형성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선수들이 산악 구간의 오르막과 내리막의 그런 모션들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이제 선수들이 보급 구간을 통과하게 되겠는데요. 관계자들이 선수들을 잘 파악해서 전달을 하는 것도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영민 선수와 제임스 오람 선수가 각 팀의 스태프에게 보급 주머니를 받아드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 선두 그룹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긴 했지만 메인 그룹도 생각보다 오르막을 지나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네. 규모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두 그룹을 또다시 긴 내리막과 이어지는 평지에서 추격해 올 것이 지금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그룹을 지어서 보급 구간을 통과를 하면 정말 이 보급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어요. 네, 각 팀의 스태프들도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네, 다시 선수들이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체커라고 하는데 이 체커의 역할, 체커는 어떤 용어인가요? 네, 아무래도 선두 그룹이 이제 6명가량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 중간에 또 다른 추격 그룹이 형성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펠로톤에서 뛰쳐나가서 우리 선수들도 선두 그룹에 합류해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 어떻게든 노력해봐야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두 그룹과 벌어지지 않도록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지금 중간 스프린트 지점을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선두 그룹에서 에드윈 아빌라와 함께 최영민 선수가 보너스 타임을 위해 경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스프린트 구간 최영민 선수가 가장 먼저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 아빌라 에드윈 선수, 펠릭스 바로닌 선수가 3위였습니다. 네, 최영민 선수는 작년 첫 트루드 코리아의 첫 스테이지 우승을 스프린트로 차지하면서 아주 클라이머라는 명성, 독주 전문가라는 명성과는 달리 스프린트 능력이 상당히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보너스 타임을 3초 획득하면서 종합순위를 상당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간 스프린트에서 선두 그룹의 협력이 와해되면서 결국 펠로톤이 쉽게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이클 경기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안에 다양한 경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프린트 선수들은 정말 빠르게 달려나가는데 그 뒤에 메인 펠로톤 그룹은 또 여유 있게 따라가는 모습이고 또 어떤 선수는 보급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반면 어떤 선수는 팀 속에서 속해서 우승을 노리고 조금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보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어택을 한 선수는 바로 스테이지 우승과 옐로우 저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선수들이었습니다. 네. 니포 비니판티니의 필리포 사칸티 선수와 함께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의 벤자민 페리가 어택을 시도했는데 이 선수들 약간의 시간을 벌어들이나 싶더니 메인 그룹과 2분 넘게 순식간에 벌어냈습니다. 네. 메인 그룹이 지금 약간 방심한 틈에 그 상당한 시간을 벌어내면서 어떻게든 추격하기 위해서 지금 어택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심지어는 옐로우 저지를 입은 유세프 레기기가 직접 어택에 나섰지만 2분 차이를 다시 끌어오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2분이라는 그 시간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네, 지금 특히나 이 메인 그룹이 그 오르막과 함께 초반부 페이스가 워낙 격렬하게 이어졌던 만큼 그 약간 정돈돼서 조직적인 추격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앞선 두 선수가 빠르게 시간을 벌어냈기 때문에 나머지 메인 그룹이 따라잡기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테이지의 우승자가 전체 이 종합 순위를 결정할 수 있지 않나라는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크게 뒤집었는데 특히나 이 필리포 사칸티 지금 그 주황색의 선수는 옐로우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선두에서 지금 스프린트를 하고 있는 벤자민 페리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 선수가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선수는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두 선수가 아주 완벽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면서 세 번째 스테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네, 끝까지 경쟁을 했던 두 선수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두 선수를 놓친 메인 그룹이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는 선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까지 뭐 조직적인 추격 없이 계속해서 산발적인 어택만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간을 더 잃어버린 그런 형국이 되었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옐로우 저지를 지키기 위해서 트렌가노 팀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앞선 두 선수를 잡아내지 못하고 3위를 위한 싸움에 돌입하긴 그런 모습입니다. 서울시청의 민경호 선수가 보너스 타임을 얻기 위해서 스프린트를 시작하지만 나머지 스프린터들 역시나 이 민경호 선수를 따라잡는 그런 모습이죠. 자, 많은 선수들이 이제 결승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한 선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oday the course is very beautiful. We got to see a lot of Korea. We got to see so many things. We started riding along a beautiful river, and then we were riding along the water. And then we just turned into the finish in this beautiful town, and I really enjoyed it. There was a lot to see, and there was a lot of really nice things to look at here in Korea. 네, 스테이지 3의 개인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벤자민 제프리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요. 자칸티 필리포, 코빈 스트롱 선수가 3위였습니다. 자, 이제 옐로우 저지를 차지한 선수는 자칸티 필리포 선수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3에서 우승을 차지한 페리 벤자민 제프리 선수가 2위고요. 유세프 리기기 선수가 3위입니다. 스프린트 구간 종합 순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세프 리기기 선수 계속해서 이름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44포인트로 1위고요. 레이먼드 크레데르 선수가 40포인트, 코빈 스트롱 선수가 36포인트로 3위입니다. 아직까지 포인트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산악 구간은 오람 제임스 선수, 권순영 선수, 최영민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악 구간은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위가 갈리게 되겠군요. 자, 이제 어느덧 절반을 넘어서 스테이지 4번째인데요. 해안도로를 달리게 되겠습니다. 삼척에서 출발을 해서 고성으로 가는 127km의 거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산악 구간과 하나의 스프린트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지난 그 4월에 큰 산불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구간을 지나면서 빠른 또 복구와 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해안가를 따라서 북상한 그 코스였는데 해안가라고 하더라도 또 평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업다운이 이어지는 약간은 까다로운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피니시였던 고성 잼버리 수련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경사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과연 스프린트로 끝날지 아니면 클라이머들의 싸움으로 끝날지 예측하기 조금 힘들었던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스테이지에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다음 스테이지에는 산악강 코스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를 해야지 산악강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자, 선수들이 다시 어택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이 메인 그룹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많은 선수들이 어택을 시도하고 있는데 산화광을 노리는 선수들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어택을 노리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뒤엉키면서 그룹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펠로톤 입장에서는 또 이런 그 대집단이 앞에 형성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옐로 저지를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니포 비니판틴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선수가 지금 사이클 장비에서 내렸습니다. 지금 기재 고장으로 인해서 그 팀카로부터 자전거를 교체받는 그런 모습인데 교체하기 전에 본인의 속도계를 이제 옮겨 달아서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근데 레이스 중에 한번 이렇게 멈칫하게 되면 전체적인 페이스가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전거를 교체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그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본인의 팀원들이 뒤로 내려와줘서 함께 그 펠로톤에 복귀할 때까지 또 지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이 이렇게 밀어주네요. 그렇죠. 상당한 팀워크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선수들이 이제 해안 도로를 따라서 달리게 되겠습니다.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선수들이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아, 너무나 멋있습니다. 네, 선수들 지금 뭐 보통 이렇게 해안가 도로를 달리게 되면 그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마련인데 네. 다행히도 이날은 그렇게 바람이 강하지 않아서 펠로톤이 뭐 조각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달리다 보면은 제가 만약에 선수라면 한 번쯤은 어택을 해서 이렇게 뭉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좀 부각시키고 싶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 것 같아요. 네, 뭐 어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또 팀이 주목받기 위해서 어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번 트루드 코리아의 마지막 산악 포인트를 앞두고 네. 미첼튼 바이크 익스체인지의 선수가 지금 산악왕저 제임스 오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어택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뒤에 최영민 선수도 지금 산악왕저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합에 나섰고요. 뭐 캐머런 파이퍼, 최영민 선수, 제임스 오람, 권순영 선수 모두 경합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네, 150m가 남아있다라는 표지를 볼 수 있고요. 네, 최영민 선수 뒤에 바짝 붙어있던 제임스 오람 선수가 결국에는 가장 먼저 이곳을 넘게 되면서 본인의 산악왕 저지를 지키고 올해 트루드 코리아의 산악왕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정말 거리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선수들이 그만큼 힘드니까 따라잡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산악 구간 결과를 살펴보면 오람 제임스 선수가 결국엔 가장 먼저 들어왔고 최영민 선수, 권순영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팀 스포츠라고 느껴지는 게 산악왕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도 제임스 오람 선수가 본인의 팀원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산악왕 포인트까지 제대로 된 선두 그룹이 형성되지 못해서 빠른 페이스로 경기가 이어졌는데 네. 그 이후에 내리막을 지난 후에 또 다른 선두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선수들이 일렬로 달리다 갑자기 이렇게 하깃진처럼 퍼졌습니다. 네. 그러다 다시 모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선수들이 서로 잡고 잡히기를 반복하는 그런 아주 뭐 꼬리 물기 경쟁에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리면서 중간중간 뒤쪽도 바라보면서 서로 같은 팀에게 사인을 보내는 모습도 눈에 띄고요. 네, 약간 13초 차이로 달리고 있는 집단이 형성이 되는 모습인데 9명의 선수들이 선두 그룹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권순영 선수가 잡히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네. 물을 많이 담고 있네요. 그렇죠. 권순영 선수가 그 팀 리더로서 활약을 했지만 이제 본인의 그 아쉬운 산악왕 포인트를 뒤로하고 오히려 이제 나머지 팀원들을 위해서 물을 받으러 온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쩔 때는 리더이지만 또 어쩔 때는 역할을 바꿔서 본인이 도움을 주는 그런 위치에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제가 뚜르드 프랑스를 살짝 살펴봤었는데 뚜르드 프랑스는 굉장히 몸싸움도 심하고 네. 선수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도 굉장히 좁은 그런 코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이 뚜르드 코리아는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고 사고도 좀 그렇죠. 다행히도 적은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큰 도로 위주로 경기가 많이 펼쳐지면서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경기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또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이나믹함이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 되겠죠. 네. 그만큼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을 제일 우선시해서 코스도 짜고 대회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네, 지금 펠로톤이 선두에 있는 9명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 모습인데 9명이라는 상당히 큰 집단이 형성이 됐지만 1분 이상 벌리지 않고 최대한 니포 비니판티니의 팀 선수들이 시간 차이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스프린트 구간을 향해서 선수들이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포인트를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 팀마다 작전 그리고 어떤 선수가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50m 스프린트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는지 지금 시리론 나샤이 선수가 가장 먼저 통과를 했군요. 처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브레이크웨이에 포함되어 있던 선수들이 스프린트 포인트를 가져갔는데 바로 뒤에 펠로톤이 바짝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스프린트 포인트에서 서로 경합을 하면서 스프린트를 즉 힘을 쏟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 펠로톤의 추격에 당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흡수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이클 경기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고 또 뒤에 있는 선수들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흥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중에 선두에서 홀로 달리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또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홀로 바람을 모두 이겨내야 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펠로톤에 남아있는 그런 선수들에게 유리한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지금 자신이 마신 음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던지고 있는데 네. 저런 게 이제 길에 떨어지게 되면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 지정된 그 쓰레기를 투척할 수 있는 구간에서 던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는 또 학생 선수들이 이렇게 관중으로서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럴 때는 또 팬 서비스로 선수들이 물통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기념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지금 저렇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저 앞에 서 있는 선수들이 그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머리가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뭐 상당합니다. 네, 직접 또 레이싱도 하지 않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레이스에 있다 보면 동호인 레이스라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혼자 달릴 때보다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홀로 독주를 시도하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팀 브리즈레인의 조셉 쿠퍼가 작년에도 이런 그 독주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인데 네. 이번에도 마지막 어필 피니시를 앞두고 홀로 그 도박을 어떻게 보면 시도해보는 그런 모습이죠.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는 그런 작전을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셉 쿠퍼가 어택을 시도하고 여기에 옐로 저지를 지금 지키고 있는 니포 비니판티니가 시간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렇게 독주를 해서 치고 나가면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또 쉽게 여유 있게 따라잡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펠로톤에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이 힘을 아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이렇게 독주를 하면서 홀로 힘을 쏟아부은 그런 선수들을 후반부에 번갈아 가면서 교대해서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펠로톤에 있는 선수들은 시야에 저 선수를 두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또 조셉 쿠퍼 같은 경우는 독주로 워낙 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겠죠. 그럼 선수들끼리 각 다른 팀의 선수들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런 능력들을 좀 파악을 하고 경기에 임하게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나가게 되면 등에 이제 배번호가 써 있는데 그 본인의 주요 경쟁자들 혹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선수를 미리 숙지를 하고 출전하게 됩니다. 네. 네, 마지막 2km를 남겨놓고 지금 여전히 쿠퍼의 그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 또한 지금 추격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쿠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한 선수가 바로 뒤따라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트렌가노의 아르템 오베츠킨 이 선수는 투르두 랑카이라는 그 말레이시아의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그 스테이지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아주 강력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쿠퍼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있었지만 마지막 300m를 남겨놓고 메인 그룹에서 숨을 지키고 있던 스프린터들이 가속을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흡수가 됐습니다. 결승점은 바로 앞두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우승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후안호서의 로바토 선수가 먼저 스프린트를 시작했지만 다시 한번 마틴 라스가 막판에 또 제치면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두 선수가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는데
오른손을 번쩍 올린 마틴 러스 선수가 이번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Actually, today was pretty good. I had all day long like good feeling, and the peloton, everything was under control. So for us, it was just to be safe and to ride the final with the bunch sprint. And the guys helped me very well till the last moments, and so team made just perfect workout work for me, and I just needed to make my sprint, and everything was okay. Actually, tomorrow I think it's gonna be a really fast day, and because it's only 65 kilometers and totally flat, so I think it's very fast and also bunch sprint. So we will try to make it same and try to win the stage again, and that's our goal here. It's a flat race, easy, no problem. My team were very strong, helped me, and I'm so happy, very happy. 네 번째 스테이지 개인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라스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로바토 델 바이에 환호세, 벤자민 프라데스 선수가 세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이 라스 선수가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4에서 우승을 했는데 개인 종합 순위는 또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자칸티 필리포 선수가 옐로우 저지를 입고 5라운드를 뛰게 되겠고요. 페리 벤자민 제프리, 유세프 리기기 선수가 1, 2, 3입니다. 자, 그리고 스프린트 구간 종합 순위 56포인트를 얻은 유세프 리기기 선수가 1위고요. 51포인트의 레이먼드 크레데르, 아빌라 에드윈 선수가 45포인트로 3위입니다. 산악 구간 이번 라운드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의 산악 왕이 되겠죠. 오람 제임스 선수가 1위, 우리나라의 권순영, 최영민 선수가 2, 3위를 기록하게 됐고요. 영라이더 종합 순위는 코빈 스트롱, 프롱스키 바딤, 금강산 선수가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스테이지, 네 번째 스테이지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레이스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뭐 산악왕 구간에서 한국 선수들의 분투가 있었지만 결국엔 제임스 오람 선수가 이번 트루 드 코리아의 산악왕으로 확정이 됐고요. 종합 순위 또한 이 필리포 자칸티 선수가 워낙 많은 시간 차이를 벌려놓은 만큼 마지막 스테이지, 특히 평지 스프린트로 끝날 것이 예상되는 이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옐로우 저지를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스테이지까지 산악왕이 결정이 됐지만 아직 스프린트와 종합 순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스테이지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의 마지막 스테이지 전통적인 구간이죠. 서울올림픽공원과 강병북로를 도는 65km의 코스고요. 2개의 스프린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포인트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날씨는 20도고요. 바람은 2m/s로 불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때도 됐는데요. 이번 마지막 레이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힘을 쏟아붓고 달릴 예정입니다. 네, 특히나 또 도심에서 열린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 경기 대부분이 굉장히 넓은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마음 놓고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코스에 비해서 이제 고도의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마음 놓고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네, 아무래도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시속 50km 이상으로 계속해서 달린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옐로 저지를 입고 있는 이 니포 비니판티니의 필리포 자칸티를 위해서 선두에는 주황색 선수들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 있고 많은 선수들이 브레이크웨이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끝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팀의 팀원을 우승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팀은 정말 끝까지 방어를 하고 또 공격을 해주고 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팀 아무래도 경기 자체를 관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옐로 저지, 즉 종합 우승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많은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또 어깨에 짊어지고 달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의 그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각 스테이지마다 지역의 특색과 또 아름다움을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고 또 멋지게 펼쳐져 있는 서울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런 코스를 달린다는 것도 굉장히 큰 대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 한 줄로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선수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코너를 돌면서
어택을 시도한 브레이크어웨이 그룹이 그렇죠. 선두 그룹과 조금 거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환점을 돈 모습입니다. 지금 선두 그룹과 펠로톤의 거리 차이는 20초 정도가 났고요. 점점 좁혀지고 있죠. 그렇죠. 6명가량의 선수가 지금 선두에서 그룹을 형성했지만 역시나 이 팀 일루미네이트 2번의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한 마틴 라스를 앞세워서 이 마틴 라스를 위해서 지금 추격에 나섰고요. 서울시청의 전원민 선수도 잠깐 독주를 하긴 했지만 많은 시간 차이를 벌리진 못했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는 선수를 카메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저 선수가 과연 마지막까지 우승할 수 있는지 네. 시청자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스프린트가 예상되는데 이번 투르 드 코리아에서 이미 2개의 스테이지, 2번째 스테이지와 4번째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한 마틴 라스가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프린터 입장에서는 한두 번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자신감도 붙고 팀원들도 우리 팀 스프린터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증폭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게 또 다른 연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스테이지 5개 중에서 뭐 3개를 우승을 해도 종합 순위에서는 밀리는 경우도 나타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종합 순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각 스테이지 시간을 합산한 것인데 필리포스 아칸티 선수가 또 3번째 스테이지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하면서 벤자민 페리와 함께 펠로톤과 1분 20초 차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스테이지 우승을 많이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마틴 라스는 옐로우 저지를 입지 못한 것이고요. 필리포스 네. 아칸티는 스테이지 우승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옐로우 저지를 입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올림픽 공원을 선수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서울 한 바퀴 돌고 와서 올림픽 공원을 4바퀴 도는 그런 순환 경기에 이르는 모습인데 네,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스프린트 구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 좁은 코너를 돌자마자 300m 후에 그 피니시 라인, 즉 첫 번째 스프린트 포인트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달려 나오면서 스프린트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1위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에서 지금 이 세인트 조지 컨티넨탈 팀의 코빈 스트롱 이 선수가 지금 명라이더 저지, 흰색 저지를 입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보너스 타임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팀의 스프린터인 블레이크 퀵의 리드아웃을 받아서 지금 가장 먼저 통과했고 그 뒤로 이제 서울시청의 김현석 선수가 통과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화이트 저지를 노리는 선수는 또 스프린트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는 또 다른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스프린트를 하고 그러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 코빈 스트롱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또 보너스 타임을 최대한으로 획득하면 포디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 타임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죠. 네, 그리고 끝까지 경쟁이 치열한 이유가 지금 3위와 4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포디움을 올라갈 수 있냐 없냐. 네, 그렇죠. 지금 2번째 스프린트 포인트 여기서는 또다시 이 보너스 타임을 획득하기 위해서 코빈 스트롱이 나섰고요. 2번째로는 이 서울시청의 민경호 선수가 나서면서 2초를 획득했습니다. 네. 민경호 선수가 이번 그 2번째 그 보너스 타임으로 종합 순위 탑 10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110여 명의 선수들이 레이스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탑 10에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순위인 거죠. 그렇죠. 지금 종합 9위에 달리고 있는 금산인삼 첼로의 최영민 선수와 함께 민경호 선수까지 탑 10에 진입하는 2명의 한국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스프린트 구간의 포인트는 모두가 끝났고 네. 자, 마지막 이제 선수들이 달려 나오는데요. 마지막 바퀴에 앞선 지금, 모습이죠. 네.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환호를 지르는데요.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바퀴 남았는데 이 비노아스타나 모터스의 선수가 마지막 바퀴인 줄 착각하고 네. 가장 먼저 들어온 줄 알고 환호를 했지만 아직 한 바퀴가 남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순환 코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간혹가다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네, 저 선수는 오늘 조금 네, 그렇죠. 아주 민망한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1.8km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코너를 앞둔 300m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수들이 코너에 앞서 다들 그 먼저 코너에 진입하기 위해서
포지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모습입니다. 네. 각 팀이 트레인을 형성해서 어떻게든 우리 팀의 스프린터를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기 위해서 지금 몸싸움이 치열한 그런 모습이죠. 아, 정말 끝까지 긴장감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네,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마틴 라스가 다시 한번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코너를 돌면서 선수들이 정말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갑자기 이제 돌고. 속도를 더 내는데요. 마지막 그렇죠. 결승점을 향해서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올지,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될지 바로 이 마지막 한 힘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선수일까요? 네, 다시 한번 마틴 라스가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이번 트루드 코리아 세 번째 스테이지 우승이라는 그 자축의 의미로 손가락 3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위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세리머니를 보여줬습니다. 네, 두 번째 스테이지 2위는 레이먼 크레더가 차지했고 3위로는 케이스포의 박경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뭐 한국인으로는 이번 트루드 코리아 유일하게 스테이지 포디엄에 오르는 그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마지막 스테이지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라스, 이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이번에도 1위로 들어왔고요. 레이먼드 크레데르, 박경호 선수가 세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개인 종합 순위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자칸티 필리포 선수가 결국에는 옐로우 저지를 차지하게 됐고요. 페리 벤자민 제프리 선수가 두 번째, 레이먼드 크레데르 선수가 세 번째, 이 세 선수가 포디엄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이 레이먼 크레더 선수가 보너스 타임을 획득하면서 레기기를 밀어내고 네. 포디엄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리기기 선수는 계속해서 이 이름을 봤는데 아쉽게도 포디엄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 스프린트 구간 종합 순위에서 66포인트로 1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레이먼드 크레데르 선수가 65포인트로 2위, 아빌라 에드윈 선수가 3위, 이렇게 세 선수가 포디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악 구간은 오람 제임스 선수, 권순영, 최영민 선수고요. 영라이더 종합 순위는 코빈 스트롱, 프롱스키 바딤, 오세니코프 알렉산드레 선수가 포디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뚜르드 코리아 2019 5일간의 레이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 어떻게 보셨나요? 총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작년 트루드 코리아에 비해서 200km 가까이 줄어든 그런 올해 버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 스테이지마다 스프린트로 이어지면서 그게 약간 다채로운 면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뭐 다양한 이 사이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큰 대회가 펼쳐질 수 있었던 거는 또 대회 관계자, 경찰,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필리포 자칸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뚜르드 코리아 2019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